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저는 명절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 세 식구였는데 명절이 돼도 우리 집은 항상 조용하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명절에도 우리는 간단하게 떡국을 끓여 먹거나 동네 떡집에서 송편을 싸서 간단하게 먹고는 아무 말 없이 TV를 보면서 명절을 보냈어요. 명절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렇게 되고 인생 참 덧없네.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가 어쩌겠어, 인생이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이 사람아.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그렇게 되신 후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게 있어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대학을 포기하겠다는 저에게 네가 대학을 왜 안 가? 무조건 가야 한다. 네 엄마 아빠가 네 공부에 얼마나 신경을 썼었는데 네가 대학에 안 가면 이 할애비 할미가 나중에 네 엄마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어요.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그런 사치를 부릴 때가 아니야. 바로 취업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짐을 덜어줘야지. 난 그렇게 못해. 이만큼 키워준 것만으로도 난 정말 감사해. 제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했는데 그런 제 말을 듣던 할아버지가 장롱 한켠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시더니 이거면 충분할 게다 라며 제 손에 통장 2개를 쥐어주셨어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하나는 너 대학 갈 때 쓰려고 준비해둔 거고 또 하나는 너 결혼할 때 쓰려고 준비해둔 거지 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통장 안에 돈을 확인해보고는 깜짝 놀란 제가 이 큰 돈이 어디서 났어? 놀라서 물었어요. 그거 네 부모 보험금이랑 합의금 받은 거다.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둔 거야.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왜 그렇게 고생을 한 거야? 통장 안에 돈을 보며 제가 속상한 마음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물었는데요.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순간 목이 메어와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통장 안에는 돈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셨다고 했어요. 잠시 후 할아버지가 통장 하나를 더 건네셨는데 이건 이 할애비 할미가 매달 조금씩 모은 돈이다. 혹시 몰라서 더 모았어. 이 돈이면 대학 갈 수 있는 거지? 할아버지가 저를 빤히 바라보시며 물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내렸는데요. 그 힘든 농사일을 하시면서 병원비도 아까워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밤새 끙끙대며 참아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고 계셨더라고요. 아유 울긴 왜 울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대학 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공부 부족하면 학원도 다니자. 이 밑에 집 동수는 학원도 몇 개씩 다닌다고 하던데 동수는 중학교 때부터 다녔다고 하더구나. 이 할애비가 잘 몰라서 못 보냈어. 동수 엄마한테 어떤 학원인지 이름도 알아봤다. 너도 학원 다니자. 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학원에 등록을 했고 정말이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려고 하면 밭에서 일하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머리를 닮은 것인지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제 성적표를 보며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잘 자랐고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열심히 했는데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냐?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엄청 잘한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저 행복해 하셨어요. 대학에 합격한 뒤 저는 홀로 서울에 올라왔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빨리 졸업해서 취업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일을 그만하셨으면 했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몇 달 동안 받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 돈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치과에 모시고 갔어요. 치과가 얼마나 비싼 줄 아니? 안 간다. 내 소원이야. 그래도 안 갈 거야? 나한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이러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 제발 가자. 그렇게 두 분을 모시고 치과로 갔고 치과 치료를 했어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권해서 임플란트도 해드렸고요. 어찌나 뿌듯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런 남편을 정말 예뻐했고요. 거기다 시댁 가족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는데 항상 외롭기만 하던 저를 참 많이도 아껴줬어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있었는데 시누이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싫기만 하던 명절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면서 이게 명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저도 없이 홀로 명절을 보낼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 후 첫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잠시 작은 방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내일 내려갈게. 알았어. 조심해서 내려갈게. 근데 나까지 없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심심하겠네. 제가 말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고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에 있는 줄 모르고 들어왔던 시누이가 저를 봤고 제가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시누이가 급히 문을 닫고 나갔지만 그 뒤 시누이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그리고 명절 다음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이거 가져가서 할머님 할아버님 드려. 내가 따로 준비해둔 거다. 라며 음식을 정성스레 싸서 저에게 주셨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에게 감사 인사를 했는데 뒤에 있던 시누이가 올케 나도 이거 라며 제게 뭔가를 건넸는데 형님 이게 뭐예요? 홍삼이네? 그냥 할머님 할아버님 가져다 드리라고. 시누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형님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하던 순간 또다시 제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요. 시누이는 항상 그렇게 묵묵히 저를 챙겼는데 속이 참 깊은 사람이었어요. 제 친구 시누이들은 명절에 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올케를 그렇게 부려먹다 간다고 하던데 우리 시누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런 시누이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해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당신 혼자 다녀오면 안 돼? 여기서 멀기도 하고 나도 좀 피곤해서 그래. 남편이 피곤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같이 가면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신 많이 예뻐하시는데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을 했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남편은 완강했는데요. 싫어.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당신 명절에 안 와도 되니까 명절에 그냥 친정으로 가래 라는 말까지 했어요. 왜? 내가 무슨 잘못했어?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남편은 제게 기차표 한 장을 주고는 이거 타고 내려가면 돼. 명절 전날 기차표를 못 구해서 당일날 아침 제일 빠른 기차표야. 난 전날 집에 가야 하니까 기차역까지 당신 못 데려다줘. 그러니까 당신 혼자 알아서 가. 남편이 다시 냉정하게 말했는데 남편의 말이 어찌나 서운하게만 들리던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어요. 그리고 시댁에 전화를 했지만 그냥 오지 말거라.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만 먹는 건데 뭐하러 오니? 번거롭기만 하고 나 바쁘니까 끊자.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가족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는데요. 시누이는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았고 제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음에도 답장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어찌나 서럽고 서운하던지 명절 전날 남편은 시댁으로 갔지. 홀로 집에 있는데 그냥 눈물만 나오면서 역시 시댁 가족들은 나를 온전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친구들이 시댁이라고 하면 치를 떨던 모습까지 생각나면서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밤새 한숨도 못 잤고 명절 당일날 남편이 준 기차표를 들고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를 탔는데 서러운 마음에 계속 눈물만 나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에 도착을 해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는데 명절만 되면 절간 같던 집에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대화하는 소리까지 집안이 시끌벅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한동안 멍이 서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젊은 여자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 시누이였어요. 형님!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버렸고
올케 왔어? 그렇잖아도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나 나와봤어. 왔으면 빨리 들어오지 않고 뭐하고 있어. 신우이가 활짝 웃으며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이 여기는 어떻게 오긴 뭘 어떻게 와. 명절 보내러 왔지. 빨리 들어와. 할머님 할아버님이랑 맛있는 음식 많이 했어. 올케 오면 같이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신우이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집안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답니다. 집안의 시부모님과 신우이 그리고 우리 남편이 상을 차리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왔니? 다들 너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다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는데요. 이번 명절에는 당신 좀 쉬게 하려고 어제 우리가 여기로 먼저 내려온 거야. 당신 저번 명절 내내 음식하느라 힘들었었잖아. 빨리 밥 먹자. 남편이 활짝 웃었어요. 그럼 가족들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요. 알고 보니 전에 제가 홀로 울고 있던 모습을 보며 신우이가 올케 말이야. 할아버님 할머님 혼자 계신데 마음이 안 좋네. 우리 남편에게 말을 했다는데 그러게 전에 얼핏 들어보니 어릴 때는 명절이 그렇게 싫었대.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이 하루 종일 TV만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 후 첫 명절 지낼 때 그렇게 좋았다고 하더라고.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남편이 신우이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 신우이가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신우이는 그런 남편의 말을 한동안 깊이 담아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엄마 아빠 올케 보면서 맨날 친딸같이 생각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실행에 옮겨봐.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 라며 그의 명절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명절을 같이 보내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물론 신우이가 말을 꺼내긴 했지만 시부모님이 안 된다고 반대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네 말이 맞구나. 맨날 말로만 친딸 같다 그랬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며느리 마음도 못 헤아렸구나. 시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우이의 지휘 아래 명절 전날 내려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요. 우리한테도 이런 날이 다 있구나.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아내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떠나신 뒤 제대로 된 명절을 지낸 적이 없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저 행복해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다 같이 하룻밤을 자고 올라왔는데 집이 좁아서 제가 많이 미안했지만 오랜만에 거실에다 이불 깔고 다 같이 자면 되겠네. 신우이가 신나는 표정으로 말했고 우리 가족 모두는 거실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형제들끼리 쪼로로 한 방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잠들던 생각이 나네. 그렇게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얼른 자! 라고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던 생각이 나는구나. 우리 며느리 덕분에 좋은 추억이 하나 더 생겼구나. 고맙다.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 누워있던 제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는데 가족들은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라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말이야. 엄마 아빠는 맨날 바빴잖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봐줬었잖아.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나네. 신우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의 추억은 아마도 평생토록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이었으니까요. 그 뒤에도 시댁 가족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참 살뜰히도 챙겼어요. 그리고 그런 시댁 가족들이 그저 고마웠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댁으로 여러 가지 농작물을 보내주셨는데 도착한 박스를 열어보며 와 이것 봐 참기름이야. 와 호박이 어쩜 이렇게 튼실할까 그래? 고구마가 너무 맛있겠다. 시댁 가족들 모두 기쁨의 한호를 질렀어요. 어떤 친구의 말로는 친구네 친정에서 친구네 시댁으로 농작물을 보냈더니 친구네 시어머니가 누가 먹는다고 이런 걸 보내? 이거 버리는 것도 큰일인데 도대체 왜 보낸 거야? 라는 말을 하더래요. 물론 친구가 듣는 자리에서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소리를 몰래 엿듣게 된 친구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지라 사실 저도 조금은 걱정하고 있었지만 우리 시댁 가족들은 정말 너무 순수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 덕분에 제 성격도 정말 많이 밝아졌는데요. 그전엔 항상 뭔가 전전긍긍하고 눈치를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매사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가끔 시부모님께 야단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시누이와 저를 대할 때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고 항상 똑같이 대했으니까요. 그리고 시댁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저에게도 커다란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부모님은 누군가 제 험담을 하거나 하면 절대 참지 않으셨거든요. 거기다 우리 시누이는 정말이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찌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모른답니다. 물론 바른 부모님 밑에서 바르게 자랐으니 당연한 것이겠죠.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제 친구들이 명절 증후군이다 뭐다 우울해하지만 저는 가족들과 다 함께 음식해서 먹을 생각에 설레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보며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며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님, 많이 부족한 저를 항상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효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사연을 읽으며 우리 모두의 명절이 이렇게 따뜻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남은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사연을 부탁해를 항상 애청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